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금일 영상은 매주 월요일 날에 올려드리는 이제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이제 제가 촬영하는 날짜는 주일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월요일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일단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M1하고 M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제가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실 가져오는데, 이게 보시면은 M1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자로 저번 주에 올라온 데이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자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저번 주 그냥 자료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M1하고 M2는 데이터가 이제 저번 주 거로 진행하고,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랑 이제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그리고 연준 총 자산은 일단 다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M1, M2는 당연히 똑같고요.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해서 미 연방 준비은행, 이제 페드죠. 페드가 매월 이제 800억 달러의 이제 국고채를 매수하고 있고, 이제 매월 400억 달러의 이제 MBS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총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트럼프 시절에 9천억 달러 부양책 통과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총 자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적 완화, 국고채랑 MBS 매입 때문에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표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럼 이제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일단 제 마감 시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는 판단을 하여서 코스피랑 S&P의 이제 초장기 파동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단기적인 파동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마감 시황에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일단 유동성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이제 풀 때는 언제일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금융위기나 실물 경제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긴 시계를 보시면 일단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유동성을 많이 풀었었지만 이제 그때는 실물 경기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터졌던 때는 가장 최근 이제 2008년도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2008년도인데 제가 2008년도 그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준금리인데 이 유동성이 일단 풀리는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동성을 푸는 첫 번째 가장 빠른 단계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5.3% 정도 됐었는데 2006년하고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0%까지 5.3%에서 바로 한 5%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보시면은 조금 짧은 시계열로 보시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5.3에서 0%까지 낮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M1하고 M2 증가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찍어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유동성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M1하고 M2를 설명을 드리면, M1은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해서요.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바로 이제 찍으면 증가하는 본원되는 통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M2 통화량은 이제 보통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M1보다는 조금 늦게 증가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돈이 실제로 통장에 이제 찍힌 돈이 아니라 실물로 정말 돈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아지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돈이 이제 통장으로만 더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1 증가율이 초창기에는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2-M1 증가율은 이제 돈을 푸는 처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유동성 1단계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풀기 때문에 M1하고 M2 증가량이 증가하면서 M1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기 때문에 M2-M1은 감소한다가 이제 유동성 첫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M1 나누기 M2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면 언제가 이제 사실 가장 유동성의 위기일까요? 라고 사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2008년도에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20%가 하회하는 2008년도 부근이 가장 저점이고요. 이제 낮을 때 유동성이 없고 높을 때 유동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유동성은 상당히 많이 풀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유동성이 가장 부족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당연히 보시면 이제 1998년 외환위기 때일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때 보시면 이렇게 20%를 하회하면서 이제 많이 유동성이 없었었고요. 2008년도 때도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중국 쪽도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증시가 이렇게 2015년도 이제 차이나 펀드 붐이었던 2015년도에 유동성이 사실 가장 부족했었습니다. 유동성이 보시면 거의 한 26%까지 하락을 하면서 정말 가장 낮은 유동성을 기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꼬꾸라지게 되었었습니다.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부근 때도 사실 유동성이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유동성을 조금 많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중국 증시는 이제 순간적인 거품으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유동성 자체로는 충분히 조금 위기 단계지는 않나, 위험 신호를 조금 보내고 있는 단계지는 않나 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제 M1 나누기 M2 지표는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두 번째 단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 두 번째 단계는 사실 이 처음에는 이제 돈을 풀었을 때 당연히 통장에 들어가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인 M1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돈이 이제 실물로 증가되게 되면서 이제 M2-M1 증가율이 더욱 상승합니다. 상대적으로 M2 증가율이 과거 대비해서는 증가를 하면서 이 M1-M2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M1 나누기 이 M1하고 M2가 막 증가를 할 때를 보통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 이번에 이제 올라갔던 이 엄청났던 랠리는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어느 주식이든지 샀으면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향후에 나타날 이제 실적 장세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때는 아마 정말 실적이 받쳐주는 실적이 향후에 개선되는 그런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하는 아마 조금 차별된 실적 장세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제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약간 애매한 장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보통 그럴 때를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합니다. 회색 지대라고 하는데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풀지도 않고 왜냐면 풀린 돈이 바로 기업의 실적에 이어지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 래그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 증가하지 않는 딱 그 애매한 단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때를 그레이 존이라 하고요. 이제 조금 단기 시계열로 보시면 이 M1하고 M2-M1 증가율이 조금 완만해질 때가 그 그레이 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일단 그 단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으로 봤을 때 조금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제 2008년도 증시 때를 보시더라도 이 부분과 이 부분 보시면 이제 M2-M1 증가율이 완만해지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할 때가 증시에 이제 조금 약간 조정이 나타났던 이게 시간대였고요. 이 증시가, 이 차트가 워낙 긴 시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약 10%에서 한 최대 30%까지 조정이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그 정도 조정을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조금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과연 이 실적 장세는 어떻게 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부터 보시면 처음에 일단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사실 2015년도까지 정말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666 정도죠. 666에서 이제 2015년까지 뭐 거의 2000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막 올리면서 사람들이 주식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사실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기준금리를 올라갈 때 사실 주식은 더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더 많이 상승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이 유동성으로 사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라는 계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집중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란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라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미국 중앙은행인 이제 페드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ECB도 하고 있고, 뭐 대부분 이제 선진국 은행들이 다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일단 뭐 제가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국채를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미국에 이제 하는 이제 양적 완화는 이제 보통 QE라고 하고요. 이제 퀀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국말로 이제 어떻게 조금 의역을 하게 되면 그냥 돈을 찍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미국이 발행한, 이제 미 재무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이제 일정 수준에서 매입을 해주는 거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에 800억 달러 국고채를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국고채도 똑같이 이제 매입을 해준다고 치면은 제가 이제 1,000억을 국고채를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팔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1,000억을 받게 되게 될 겁니다. 채권은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주고 제가 이제 1,000억을 받게 되는데, 뭐 제가 그것을 그냥 현찰로 캐시로 받지는 않겠죠. 정말 현금으로 받지는 않겠죠. 만약에 현금을 받으면 이 계정이 뭐 아무런 변동은 없지만, 사실 제가 1,000억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이제 받을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은행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이 은행이 이제 7%에서 8% 정도를, 제가 만약에 1,000억을 이제 웰스파고 은행에 만약에 제가 입금을 하게 되면, 그 은행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예치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 계정 자체의 이름이 이제 초과지급준비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나라고 이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2008년도부터 꾸준히 양적 완화를 하면서 2015년도까지 한 2.7조 달러까지 이제 초과지급준비금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2.7조 달러까지 쌓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을 하고요.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 전까지랑 딱 유사합니다.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이 통장에 잠자고 있던 돈들이 이제 세상에 흘러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했지만,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이제 시중으로 정말 현실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발생을 하면서 사실 증시는 더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사실 하면서 초과지급준비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초과지급준비금이 거의 뭐 한 3.4조 달러까지도 풀려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이 양적 완화 때랑은 다른 점은, 이번에는 통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재정 정책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0.9조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제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합하면 이제 거의 뭐 2.7조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다 시중으로 한 번에 이제 쏟아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반영해서 이제 미국 국고채나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적도 처음이었고요. M1 증가율 한번 보시면, 과거 수치 한번 보시면 M1 증가율이 통상적으로는 20%만 증가를 했었습니다. 1970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M1 증가율이 정말 과거에는 20% 증가한 것도 정말 엄청 많이 증가했던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72%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이번에는 재정정책도 함께 사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피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어떻게 조금 대응할지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교육 영상을 조금 올리려고 하는데 뭐 그때 또 한번 이제 드릴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오늘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말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증시에 분명하게 압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일단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초까지는 2019년까지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완만하게 왔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돈이 사실 풀리면서 재정정책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풀면서 완만한 사실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저는 뭐 이제 증시는 더욱더 이번보다 더 큰 상승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재정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정말 강하게 나타난다면 증시 자체가 조금 기나긴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사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 유동성 분석 영상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매주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유동성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이 금리도 조금 추이를 보면서 약간 따라가는 게 정말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단계라고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조금 한번 제가 이제 코스피랑 S&P 쪽 한번 차트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일단 엘리어트 파동이론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장기 추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로 조정을 했던 게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이제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이제 지루했던 이 금융위기 하락부터의 조정 파동이 4파고요. 이제 2017년, 18년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5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5파까지가 이제 큰 1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A파, 그 다음에 이제 20년까지 상승했던 게 B파, C파로 이제 코로나로 떨어지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큰 2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 상승분은 큰 3파에 아마도 1파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3파가 가장 높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상승이 높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토대로 조금 추정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을 거의 다음 부근에서 주가가 정점을 치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이 부근에서 최고점을 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코스피의 고점을 최근에선 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3-1파를 또 조금 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게 보시면 이제 여기 코로나 이후 파동이 3-1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1파의 1파가 여기고 3-1파의 2파가 여기, 3파가 여기, 4파가 트라이앵글로 삼각형 파동으로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통해서 조금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보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채널링을 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넘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충분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이 파동을 설명드리면 120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이 부근에서 정점을 치고 나서 여기가 A, B, C로 A가 완성이 되고 여기가 A, B, C로 B가 완성이 되고 여기가 1, 2, 3, 4, 5로 C가 완성이 된 것은 이 채널링을 통해대로 사실 조금 확실하게 추정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5파랑 B파의 고점을 그어서 이렇게 A파 저점에다가 그어 놓으면 딱 10파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A, B, C가 완성되었구나 라고는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연 B파가 나올지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여서 상승이 조금 더 남을지가 이제 문제였었는데 이미 지나고 나서는 여기가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C파 이렇게
큰 B가 나타나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남은 것은 이 C파의 하락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감 시황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금요일 영상에서도 여기가 이제 아마도 C의 1파일 것 같고요. C는 무조건 1, 2, 3, 4, 5파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아마 C의 1파, 그 다음에 C의 2파, 이제 C의 3파, C의 4파, C의 5파 이런 식으로 아마 하락이 조금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C라고 예측을 한 게 틀리려고 하면요. 이제 이 장중 최고점인 이 C파의 바닥인 장중 최 이제 고점인 3180.94를 만약에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 C파가 아니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C의 3이 확실히 더 남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이 장중 최저점인 3066.15를 하회하게 되면 조금 더 하락이 확실히 더 남았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이 C의 2파를 조금 또 잘게 보시면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A, B, C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여기가 이제 그냥 A파고 뭐 B파 하락을 본 다음에 이제 C파가 난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이 뭐 가장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를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조금 더 하락이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일목균형표로는 제가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도 제가 원래 개선상으로도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조금 마감 시황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쪽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도 초장기 파동부터 설명을 드리면 미국 쪽은 이제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이제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에서 3회5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여기도 4파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이 딱 5파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저희가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동을 통해서 예측을 이제 채널링이라는 것으로 조금 예측을 해보면 2파와 이제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3파 고점을 이 채널링을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이 채널을 다시 하회하게 되면 그때 조금 가파른 하락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일단 개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일단 정점은 쳤다고 일단 판단을 하는데 일단 단기 파동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봉으로 일단 먼저 보시면서 이 마지막 5파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5파의 1파고요. 여기 5파 1파, 여기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똑같이 트라이앵글로 4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5파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파랑 이렇게 4파를 저점을 그어본 다음에 3파의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주가가 사실 너무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통 이 3파가 이렇게 연장이 되게 되면 이제 연장이 되는 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1, 2, 3, 4 이렇게 1, 2, 3, 4, 5파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이 A, B, C파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1, 3, 5파 중에 한 파동은 이제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3파가 연장이 되면 1파, 2파, 그 다음에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가 나오고 4파가 나오고 5파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이제 연장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3파가 이제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3파가 이제 연장이 되게 되면 이 채널이 이제 3파 고점까지는 이 3파 채널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 5파 채널에다 올리면 되는데 일단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 놓은 것을 봤을 때 이 최근의 하락 부분이 이 채널을 뚫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여전히 일단 5파 진행 중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이 5파에서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2랑 4파의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이란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드디어 사실 종가 기준으로 이 채널을 하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미국도 더 큰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분봉으로 보시면 일단 이 미국 쪽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에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일단 분봉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그럼 이제 5파의 이제 슈퍼사이클상 5파의 5파 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A파가 진행이 되었고 잠시만요. 여기까지가 이제
A파고요. 여기가 A, B, C로 B파가 나오고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C파가 나오고 이 큰 A, B, C가 이제 큰 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A, B, C로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잘 1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 마지막 입하동이 1, 2, 3, 4까지 나오고 이제 마지막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가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C의 1파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계속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도 이제 조금 하락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쪽이나 이제 한국 쪽이나 계속해서 좀 증시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감 영상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애플, 뭐 테슬라, 뭐 그런 뭐 $1 환율, WTI, 뭐 국구지 10년, 미국지 10년들 다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일단 유동성 분석을 사실 설명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유동성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그레이존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재정정책으로 풀리면서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강하더라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하면 증시는 조정을 보인 뒤 더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수준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아마 증시는 정말 좀 긴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도 두 가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 분석이나 뭐 유동성 분석, 차트 분석으로 이제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일단 대응하시는 게 올해나 내년 아마 후년 다 모두 조금 중요한 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